살면서 이상한 순간을 경험하게 된다. 노력도 했고 마음도 다잡았고 계획도 세웠는데 어느 순간 다시 제자리로 돌아와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순간, 앞으로 나아가고 싶은데 발이 묶인 것처럼 움직이지 않고, 달라지고 싶은데 변화를 끝까지 유지하지 못하고, 마음은 간절한데 현실은 그대로인 차에 반복되는 그 지점. 나폴론 힐은 이런 현상을 단순한 나약함이나 게으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계의 법칙반이라고 말했다. 즉, 사람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이유는 능력의 부족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내면의 구조,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만들어진 제한된 자기 이미지 때문이다. 이 한계는 소리치지 않고 강요하지 않고 표시도 나지 않지만 조용히, 그러나 매우 강력하게 우리의 행동을 통제한다. 그래서 아무리 좋은 책을 읽어도, 아무리 결심을 굳혀도, 아무리 목표를 세워도 이 보이지 않는 한계를 넘지 못하면 사람은 결국 같은 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사람은 누구나 변화하고 싶어 한다. 더 나아지고 싶고, 더 단단해지고 싶고, 더 큰 삶을 살고 싶지만 이미 잠재의식 안에 자리 잡은 오래된 기억들, 과거의 상처들, 반복된 비교들, 자신을 축소시켰던 감정들이 우리 안에서 조용히 경계를 만든다. 힐은 이를 내면에 보이지 않는 벽이라고 설명하며, 이 벽은 단단한 돌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과 생각이 굳어져 생긴 정서적 패턴이라고 했다. 우리는 그 벽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단지 왜 이렇게 나는 안 될까? 왜 항상 끝에서 멈춰설까라는 질문만 할 뿐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잠재의식 속에 보이지 않는 벽이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고 있는 것이다. 이 벽은 특히 조용한 순간의 모습을 드러낸다. 결심을 했는데 행동이 멈춰 있을 때, 좋은 기회가 와도 두려움이 먼저 움직일 때, 뭔가 하려고 하면 갑자기 의욕이 사라지는 순간, 그리고 무엇보다도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라는 체념이 마음속에서 속삭일 때, 이 속삭임이 바로 보이지 않는 한계의 목소리다. 이 목소리는 공격적이지 않다. 오히려 친절하고 편안하게 느껴진다. 그냥 지금처럼 살아도 괜찮아. 변하면 더 힘들어질 거야. 괜히 나서지 말자. 이 말들을 우리는 현실적인 판단이라 생각하지만 힐은 이것이 가장 위험한 속박이라고 했다. 그것이 바로 한계를 강화시키는 속삭임이고 우리를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조용한 힘이다. 그러나 힐은 동시에 이렇게도 말했다. 한계는 실체가 아니라 반복된 감정의 기억이다. 기억은 다시 쓸 수 있다. 즉, 우리가 지금까지 갇혀있던 제자리의 원인은 바꿀 수 있으며 그 한계는 절대 평생의 운명이 아니라는 뜻이다. 보이지 않는 한계를 이해하는 순간 사람은 비로소 그 벽을 넘을 수 있는 힘을 갖게 된다. 그리고 그 넘는 순간 삶도 함께 움직이기 시작한다. 이 영상에서는 당신을 붙잡고 있는 그 보이지 않는 힘이 무엇이며 힐이 설명한 내면의 법칙을 통해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갈 수 있는지 깊이 있게 펼쳐갈 것이다. 이제 당신이 멈춰있던 이유 뒤에 숨겨진 진실이 조용히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한다. 사람이 계속 제자리에서 머무르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가 약해서도 아니고 재능이 부족해서도 아니며 운이 나빠서도 아니다. 힐은 그 원인을 보이지 않는 벽기팔이라고 정확히 정의했다. 이 벽은 우리가 의식적으로는 전혀 인지하지 못하지만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막고 있는 정서적 구조물이다.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고 싶다는 결심을 하고도 이상하게 행동이 멈추고 기회가 와도 갑자기 망설이고 변화가 필요하다는 걸 아는데도 익숙한 곳으로 돌아가 버린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벽이 여기까지가 너야 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벽은 무서운 얼굴을 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익숙함의 모습으로 다가온다. 그래서 사람은 자신이 벽에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한 채 마치 원래 이런 사람인 것처럼 체념하고 살아가게 된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의 재료는 돌이나 철이 아니다. 감정의 경험, 과거의 상처, 비교로 인해 생긴 열등감, 반복된 실패의 기억, 그리고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는 오랜 자기 이미지가 쌓이고 굳어져 만들어진 것이다. 이 벽은 한순간에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수년 동안 쌓인 감정의 레이어들이 겹겹이 쌓이면서 형성된다. 그래서 무너뜨리기 어려운 것이 아니라 나의 일부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알아차리기 어려운 것이다. 우리는 이 벽을 외부 요인으로 착각한다.
환경 때문이야, 상황 때문이야. 사람들이 나를 가로막았어. 그러나 힐은 이것이 가장 치명적인 오해라고 말한다. 사람을 가두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내부에서 형성된 감정적 한계이기 때문이다. 이 보이지 않는 벽은 특히 진전이 필요할수록 더 강하게 작동한다. 더 큰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삶을 시작하려 하거나 자신의 능력을 확장하려 할 때 이 벽은 조용히 속삭인다. 너는 거기까지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괜히 나서지 말자. 이 속삭임은 겉으로는 논리적이고 현실적으로 보이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이 변화의 위협을 느끼며 만들어낸 보호 메커니즘이다. 잠재의식은 익숙하지 않은 변화를 위험으로 인식한다. 그래서 당신을 나아가게 하기보다 지금의 안전해 보이는 구역 안에 두려한다. 이 벽이 바로 그 익숙한 경계다. 문제는 그 경계가 안전한 것도 아니고 편안한 것도 아니라는 점이다. 단지 익숙할 뿐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 벽의 진짜 정체는 당신을 가두기 위한 장애물이 아니라 당신이 아직 넘어야 할 감정적 과제의 지점이라는 것이다. 힐은 말했다. 사람을 막는 것은 벽이 아니라 벽을 넘을 수 없다고 믿는 마음이다. 벽은 실체보다 감정의 그림자에 더 가깝다. 그리고 그림자는 빛이 켜지는 순간 사라지듯 이 벽도 정확히 이해되는 순간 힘을 잃는다. 지금까지 당신이 제자리였던 이유는 이 벽이 너무 강해서가 아니라 너무 조용했기 때문이다.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멈춤을 문제로 보았지만 실제 문제는 그 멈춤 뒤에 숨어있는 보이지 않는 벽이었다. 이제 이 벽을 이해한 순간 벽의 절반은 이미 무너진 것이다. 우리가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도 목표가 잘못되어서도 아니다. 진짜 이유는 잠재의식 속 깊은 곳에 숨어있는 자기 제한의 씨앗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의 잠재의식이 스스로에게 어떤 수준의 삶을 허락할 것인지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구조라고 말했다. 즉, 잠재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수준까지 인간은 도달할 수 없으며 잠재의식이 설정해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크기가 우리의 행동, 감정, 선택, 심지어 미래까지 조용히 조종한다는 것이다. 이 자기 제한의 씨앗은 대부분 어린 시절의 경험, 반복된 실망, 주변 환경의 영향 속에서 심어진다. 어릴 때 들었던 말들, 너는 조용해야 해, 너는 조심해야 해, 너는 무리하면 안 돼, 너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런 문장들은 잠재의식의 깊은 반복 신호로 남아 나는 나설 수 없는 사람, 나는 크게 움직이면 안 되는 사람, 나는 안전하게만 살아야 하는 사람이라는 내적 이미지를 만든다. 힐은 이러한 이미지를 invisible identity, 즉 보이지 않는 자기 개념이라 불렀다. 문제는 이 씨앗이 감정과 결합하면서 강력한 구조물이 된다는 것이다. 실패의 경험이 쌓이면 잠재의식은 이렇게 기록한다. 나는 실패하는 사람이다. 남과 비교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이렇게 기록된다. 나는 부족한 사람이다. 누군가에게 무시를 당한 경험이 반복되면 이렇게 결론 내린다. 나는 중요한 사람이 아니다. 이 기록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미세한 제한이 아니라 삶 전체를 통제하는 정신적 한계로 발전한다. 그리고 중요한 특징은 이것이다. 잠재의식은 이 한계를 위험으로 인식하지 않고 오히려 안전한 기준점으로 여긴다는 것이다. 즉, 잠재의식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해 한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을 보호한다고 믿기 때문에 한계를 만든다. 그래서 변화하려 할 때 잠재의식은 조용히 말한다. 거기까지가 좋아. 이 이상은 위험해. 지금 이대로가 너에게 맞는 삶이야. 그러나 이 말들은 보호가 아니라 감정적 감옥이다. 힐은 이를 가장 날카롭게 이렇게 표현했다. 사람은 자신이 허락한 수준의 삶만 살아간다. 즉, 문제는 외부가 아니라 내가 스스로에게 허락한 삶의 범위가 너무 좁다는 것이다. 잠재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꿈은 이루어질 수 없고, 잠재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행동은 계속 무너지고, 잠재의식이 허락하지 않는 변화는 반드시 다시 원래 자리로 되돌아온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 번째 단계는 더 강한 나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좁아진 나를 재설정하는 것이다. 당신을 막는 것은 능력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크기다. 그리고 이 크기는 다시 써질 수 있다. 바로 지금 당신이 그 벽의 존재를 깨달은 순간부터 사람이 계속 같은 지점으로 되돌아오는
가장 큰 이유는 의지나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가지고 있는 기준점이 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의식적으로는 변화를 원해도 잠재의식이 익숙해하는 상태가 따로 존재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 익숙한 상태가 바로 사람이 반복해서 돌아오는 심리적 원래 자리다. 겉으로는 새로운 목표를 향해 움직이고 있지만 잠재의식은 조용히 속삭인다. 내 자리는 여기야. 너는 이만큼만 할 수 있어. 더 가면 위험해. 이 조용한 목소리가 의지보다 훨씬 강력한 힘을 가진다. 결국 우리는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정해놓은 익숙함의 범위 안에서 한 바퀴 돌고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이다. 이 패턴은 감정과 연결될 때 더 강력해진다. 새로운 도전을 시작하면 처음에는 동기와 결심이 우리를 밀어준다. 하지만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불안이 올라오고 두려움이 고개를 들고 익숙한 습관들이 다시 손짓한다. 이 감정들이 잠재의식에게 신호를 보낸다. 지금은 위험하다. 그러면 잠재의식은 즉시 이전 상태로 돌아가려는 반작용을 일으킨다. 그래서 사람은 아무 이유 없이 갑자기 의욕이 떨어지거나 괜히 피곤해지거나 할 일을 미루기 시작한다. 이것은 게으름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익숙한 자리로 당신을 되돌리기 위해 보내는 일종의 정서적 경보다. 그리고 사람들은 이 감정 신호를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라고 해석하며 다시 제자리로 돌아간다. 하지만 진실은 전혀 다르다. 그 감정은 당신의 본 모습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변화에 저항하며 보내는 오래된 패턴의 속삭임일 뿐이다. 또한 우리는 어릴 때부터 주변 환경과 경험을 통해 형성된 자기 이미지에 무의식적으로 맞추려는 경향이 있다. 성장 과정에서 들었던 말들, 겪었던 실패들, 비교 속에서 느꼈던 열등감들이 잠재의식 속에 작은 기준점을 만든다. 나는 이 정도면 충분해. 나는 여기까지가 한계야. 나는 더 크게 살 수 없는 사람일지도 몰라. 이런 문장들이 잠재의식에 새겨진 순간 인간은 자신이 상상하는 잠재력보다 훨씬 작은 삶을 살게 된다. 그 기준을 깨지 못하면 아무리 의식적으로 노력해도 변화는 오래가지 못하고 결국 익숙함이라는 이름의 제자리로 돌아오고 만다. 힐은 이렇게 경고했다. 사람은 자신의 잠재의식이 허락한 수준에서 결코 오래 벗어나지 못한다. 즉, 지금의 당신이 반복해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진짜 이유는 환경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의지도 아니다. 당신 안에 남아있는 오래된 기준점, 그 기준점을 지키려는 잠재의식의 자동 반응, 그리고 익숙함을 안전이라 착각하는 감정 때문이다. 하지만 이 기준점은 바뀔 수 있다. 잠재의식이 다시 설정되면 당신의 삶의 방향도 다시 그려진다. 그리고 그 순간 제자리로 되돌아오는 삶은 끝난다. 사람이 계속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데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 그 이유 중 가장 강력한 것이 바로 감정의 패턴이다. 나폴레온 힐은 감정을 단순한 느낌이나 기분으로 보지 않았다. 그는 감정을 잠재의식이 만들어내는 반복 신호라고 말했다. 즉, 감정은 순간적 사건이 아니라 오랫동안 쌓인 감정적 기억이 다시 작동하는 과정이다. 이 감정의 패턴이 강할수록 사람은 앞으로 나아가기가 어렵고 변화의 초입에서 멈춰 서게 된다. 감정의 패턴은 보통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작동한다. 변화를 시작하면 처음에는 열정과 의지가 당신을 움직인다. 하지만 시간이 조금 지나면 불안이 고개를 들고 마음속에서 미세한 두려움이 올라온다. 이 두려움은 현재 상황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과거의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다. 어릴 적 실패했던 경험, 무시당했던 기억, 타인의 기대에 못 미쳤던 순간들이 잠재의식 속에 남아 너는 또 실패할 거야. 너는 무리하면 안 돼. 지금 멈추는 게 안전해. 라는 감정적 신호를 만든다. 이 신호가 감정의 파도로 올라오면 우리는 그것을 현실적인 판단으로 착각한다. 그리고 그 착각이 바로 제자리로 되돌아가는 첫 발걸음이 된다. 감정의 패턴은 매우 교묘하다. 그것은 이성적으로 말하지 않는다. 대신 느낌으로 다가온다. 귀찮다. 오늘은 하지 말자. 지금은 아닌 것 같다. 다음에 하자. 이 말들은 게으름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잠재의식이 보내는 저항의 목소리다. 이 감정들은 변화 자체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익숙함을 안전이라고 오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그러나 익숙함이 항상 안전한 것은 아니다. 종종 그것은 당신을 가두는 감정적 감옥일 뿐이다. 힐은 이렇게 경고했다. 감정은 방향을 말하지 않는다. 단지 과거를 반복할 뿐이다. 이 말은 우리에게 중요한 통찰을 준다. 감정이 우리를 제자리로 끌어당길 때 그 감정은 미래의 위험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기억을 재생하고 있을 뿐이라는 것이다. 그래서 감정의 패턴을 이해하지 못하면 평생 같은 길만 돌게 된다. 감정의 패턴을 끊는 방법은 감정과 싸우는 것이 아니다. 감정은 싸울수록 더 강해지기 때문이다. 대신 감정을 그냥 보는 것, 그 감정이 어디에서 왔는지 이해하는 것, 그리고 감정과 반대로 아주 작은 행동이라도 하는 것이 패턴을 약하게 만드는 첫걸음이다. 감정의 패턴은 당신을 수년 동안 제자리에 묶어둘 수 있다. 하지만 감정의 본질을 이해한 사람은 그 패턴 위를 조용히 걸어 나갈 수 있다. 사람이 제자리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또 하나의 강력한 이유는 스스로도 자각하지 못한 채 타인의 기대에 묶여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론 힐은 이를 보이지 않는 족쇄라고 표현했다. 사람들은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살아간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부모의 말, 주변의 시선, 사회적 기준, 오래된 관계 속에서 만들어진 역할들이 내면 깊은 곳에서 조용히 우리를 통제한다. 우리는 그것을 의식적으로 느끼지 못한다. 단지 어떤 순간에는 이유 없이 움츠러들고, 어떤 도전 앞에서는 괜히 망설이고, 어떤 기회 앞에서는 묘하게 자신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을 뿐이다. 하지만 그 순간 우리 안의 잠재의식은 말하고 있다. 여기까지가 너야. 더 가면 누군가가 불편해할 거야. 타인의 기대는 직접적이지 않다. 너는 조용한 사람이야. 너는 안정적으로 살아야지.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이런 말들이 반복되면 사람은 그것을 현실이 아니라 정체성으로 받아들인다. 그리고 잠재의식은 그 정체성을 기준으로 행동을 조정한다. 이 기준은 매우 교묘한 방식으로 작동한다. 당신이 전보다 조금 더 크게 움직이려고 할 때, 더 높은 목표를 세울 때, 더 좋은 삶을 향해 나아가려고 할 때, 잠재의식은 타인의 기대에 기반한 오래된 목소리를 꺼내어 말한다. 과하게 욕심내지 마라. 문제 일으키지 말자. 남에게 민폐 끼치지 말고 조용히 있어. 이 목소리들이 바로 당신을 제자리로 끌어당기는 보이지 않는 족쇄다. 이 족쇄의 무서운 점은 우리가 그것을 현실적인 판단이라고 착각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새로운 일을 시도하려고 할 때 아직 준비가 안 됐어 라는 감정이 올라온다면 그것은 준비가 되지 않아서가 아니라 잠재의식이 타인의 기대에 맞춰 당신의 행동 방향을 좁히기 때문일 수 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마치 현명한 판단처럼 느낀다. 하지만 진실은 다르다. 그 판단은 지혜가 아니라 습관화된 수능이다. 힐은 이런 마음의 족쇄를 정확히 꿰뚫어보며 이렇게 말했다. 타인의 기준에 맞춰 살면 결국 자신의 꿈에서 멀어진다. 우리의 삶은 타인의 기대를 충족하는 순간 편안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 편안함은 짧고 얕다. 대신 오래 남는 것은 후회다. 제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타인의 기대와 나의 삶을 분리해야 한다. 그 기대는 그들의 것이지 당신의 것이 아니다. 당신이 살아야 하는 삶은 누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당신이 선택하는 삶이어야 한다. 타인의 기대는 오래된 족쇄처럼 당신을 묶어왔지만 그 족쇄는 결코 깨지지 않는 쇠사슬이 아니다. 그것은 그저 보이지 않을 뿐이다. 그리고 보이지 않는 족쇄는 보이는 순간 약해지기 시작한다. 사람들은 결심이 부족해서 제자리인 것이 아니다. 오히려 결심은 너무 많다. 새해마다, 힘든 날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수없이 결심한다. 이제는 변해야지. 이번에는 끝까지 가야지. 다시는 예전의 나로 돌아가지 말자. 그러나 이상하게도 결심은 강한데 변화는 없다. 그 이유는 결심이 약해서가 아니라 결심이 잠재의식의 구조를 바꾸지 못하기 때문이다. 나폴론 힐은 이를 가장 명확하게 설명했다. 결심은 의식의 언어이고 변화는 잠재의식의 언어다. 즉, 의식의 결심이 아무리 커도 잠재의식이 여전히 예전의 기준을 유지하고 있다면 변화는 결코 행동까지 내려오지 않는다. 결심이 행동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장 큰 이유는 잠재의식이 결심을 위험 신호가로 해석하기 때문이다. 잠재의식은 변화를 성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것을 안전한 익숙함을 벗어나는 행위, 즉 위협으로 본다. 그래서 우리가 큰 목표를 세우거나 새로운 길을 선택하려고 할 때 잠재의식은 조용히 반응한다. 불안을 높여서 움직이지 못하게 만들고, 피로감을 주어 동기를 사라지게 만들고, 중요한 날일수록 이상하게 몸과 마음을 무겁게 만든다. 이것은 실패가 아니라 잠재의식의 보호 본능이다. 당신을 망치기 위해서가 아니라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식이 안전하다고 믿는 오래된 감정 구조 때문이다. 또 하나의 이유는 결심과 행동 사이의 간격이 너무 크기 때문이다. 결심은 언제나 크다. 이제 완전히 달라지겠다. 내 인생을 새로 만들겠다. 그러나 잠재의식은 작은 변화를 선호한다. 작은 변화는 위협으로 느끼지 않기 때문이다. 즉, 결심의 크기가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는 순간 잠재의식은 즉시 저항을 시작하고, 그 저항은 의욕 상실, 미루기, 감정의 혼란으로 나타난다. 그래서 사람들은 결심한 순간에는 뜨겁지만 며칠 후엔 아무것도 하지 않게 되는 것이다. 힐은 이렇게 말했다. 결심이 행동이 되려면 결심을 나누어 잠재의식이 먹을 수 있는 크기로 줄여야 한다. 잠재의식은 작은 행동에는 저항하지 않는다. 작은 반복에는 불안을 일으키지 않는다. 작은 변화에는 위험을 느끼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리에서 벗어나고 싶다면 큰 결심을 유지하는 것이 아니라 결심을 작게 쪼개어 반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중요한 점은 사람들은 결심을 감정이 좋은 날에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변화는 감정이 좋은 날이 아니라 감정이 흐릿하고 흔들리는 날에도 작은 행동을 반복할 수 있을 때 비로소 일어난다. 감정이 전부가 아니고 감정은 변화의 기준이 될 수 없다. 감정은 자주 흔들리지만 작은 행동은 결코 흔들리지 않는다. 그래서 결심은 언제나 충분하다. 부족한 것은 결심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받아들일 수 있을 만큼 작게 시작하는 용기다.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아무리 지적으로 뛰어나도, 아무리 좋은 기회를 잡아도 자기 이미지가 낮으면 삶 전체의 속도가 느려지고 결국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된다. 나폴론 힐은 인간의 삶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힘이 셀프 이미지, 즉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가에 대한 내면의 그림이라고 말했다. 의식은 목표를 세우고 의지는 행동을 만들지만 실제로 인생의 흐름을 결정하는 것은 잠재의식 속에 있는 자기 이미지다. 그 이미지가 작으면 인생도 작아지고, 그 이미지가 제한되어 있으면 선택도 제한되며, 그 이미지가 흔들리면 행동도 흔들린다. 자기 이미지는 말로 바뀌지 않는다.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훌륭한 사람이야. 이런 문장은 결심일 뿐 잠재의식에는 거의 닿지 않는다. 잠재의식이 받아들이는 것은 말이 아니라 경험과 반복이다. 그래서 오랫동안 평범한 사람, 조심해야 하는 사람, 실수하면 안 되는 사람, 크게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를 마음속에 품고 살아온 사람은 그 이미지에 맞춰 행동하게 되고, 그 행동이 다시 그 이미지를 강화한다. 결국 사람은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믿는 수준보다 더 크게 살아갈 수 없다. 이것이 인생 속도가 더딘 이유이며 변화가 시작되었다가 다시 멈추는 이유이다. 자기 이미지가 낮은 사람은 스스로를 작게 만든다. 기회가 와도 내가 해도 될까? 라고 망설이고, 누군가 인정해도 운이 좋았을 뿐이야 라고 넘기고, 작은 성공을 해도 더 큰 일은 나와 상관없어 라고 말한다. 이것은 겸손이 아니라 내면의 제한이다. 잠재의식이 스스로에게 허락한 삶의 크기가 너무 좁기 때문에 삶의 속도가 쉽게 증가하지 않고, 증가해도 곧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 반대로 자기 이미지가 건강한 사람은 거창한 자신감을 뽐내지 않는다. 오히려 매우 조용하고 차분하고 담담하지만 그들의 행동은 크고 선택은 단단하며 속도는 안정적이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그들은 잠재의식 속에서 자신을 크게 허락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나는 이런 삶을 살아도 된다. 나는 이 목표를 향해 가도 괜찮다. 나는 더 나아질 자격이 있다. 이 조용한 믿음이 인생의 속도를 대담하게 바꾼다. 힐은 강조했다. 자기 이미지를 바꾸는 순간 인생의 흐름이 바뀐다. 왜냐하면 자기 이미지는 감정의 방향을 바꾸고, 감정은 선택을 바꾸고, 선택은 행동을 바꾸고, 행동은 결과를 바꾸기 때문이다. 결국 모든 변화는 자기 이미지에서 시작된다.
그러나 자기 이미지는 말로 바꿀 수는 있어도 유지할 수는 없다. 유지시키는 힘은 단 한 가지, 작은 증거의 반복이다. 나는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 이 증거가 하루씩 쌓이면 잠재의식은 조용히 말한다. 그래, 너는 그런 사람이 맞아. 그리고 그 순간부터 인생은 이전보다 더 빠르고 더 단단하게 움직이기 시작한다. 사람이 계속 제자리에서 반복적으로 멈춰서는 이유는 거대한 장애물 때문이 아니다. 오히려 아주 사소하고 조용한 일상의 작은 습관들이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사람을 묶어두고 있기 때문이다. 나폴레온 힐은 이 습관들을 보이지 않는 사슬이라고 표현하며, 이 사슬은 강제로 우리를 잡아끄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익숙함으로 위장해 조용히 삶을 좁혀간다고 설명했다. 사람들은 그 습관이 자신을 막고 있다는 사실조차 모른다. 그저 매일 반복되는 패턴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성격이라고 착각할 뿐이다. 이 습관 중 가장 강력한 것은 미루기다. 사람들은 미루는 이유를 피곤함, 시간이 부족함, 준비되지 않음으로 설명하지만 힐은 이것이 모두 겉 이유일 뿐이라고 말했다. 실제 이유는 단 하나, 잠재의식이 변화에 불안을 느끼고 조금만 더 있다가 하자라는 감정 신호를 보내기 때문이다. 이 미세한 감정 신호가 습관으로 굳어지면 사람은 행동하기 전에 감정의 허락을 기다리게 되고, 그 감정이 흔들리는 날이면 변화는 바로 멈추게 된다. 두 번째로, 강력한 습관은 자기 의심이다. 스스로를 의심하는 사람은 움직일 수 없다. 의심은 사실 판단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보내는 익숙함의 속삭임이다. 너는 아직 아니야. 너는 확실하지 않아. 조금 더 준비해야 해. 이 말들은 모두 안정적인 선택으로 위장하지만 실제로는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신호에 불과하다. 자기 의심이 반복되면 사람은 의욕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을 압축시키는 사람이 된다. 세 번째 습관은 감정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다. 오늘 기분이 어떤가? 오늘은 마음이 안 가는데. 이런 느낌이면 하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방식으로 삶을 운영하게 되면 잠재의식은 감정을 기준으로 방향을 선택하게 된다. 그러나 힐은 강조한다. 감정은 방향이 아니라 반응일 뿐이다. 감정을 기준으로 선택하면 사람은 결코 안정적인 길을 갈 수 없다. 감정은 날씨처럼 변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습관은 작은 불편함을 피하는 습관이다. 새로운 삶은 항상 작은 불편함을 수반한다. 처음 꾸는 목표는 낯설고 새로운 행동은 어색하며 기존 습관을 부수는 일은 에너지를 요구한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미세한 불편함을 위험 신호로 착각한다. 그러자 잠재의식은 즉시 속삭인다. 그만하자. 내일 하자.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 미세한 불편함을 견디지 못하는 삶은 언제나 제자리로 되돌아갈 수밖에 없다. 마지막 습관은 스스로를 작게 설명하는 습관이다. 나는 원래 조용한 사람이야. 나는 크게 욕심내는 사람이 아니야. 나는 이런 삶이 맞아. 이 문장들은 편안함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자기 확신이 아니라 잠재의식이 설정한 낮은 기준점에 대한 수능이다.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고 자신을 설명하는 대로 행동한다. 그래서 이 자기 축소의 습관은 인생 전체의 크기를 결정해버리는 강력한 함정이다. 힐은 말했다. 습관은 조용하지만 우리의 운명을 가장 크게 움직인다. 제자리에 머무르게 만드는 습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 당신은 이미 그 사슬을 끊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이 제자리에서 벗어나는 진짜 순간은 거창하지 않다. 폭발적인 결심도 아니고 완벽한 계획도 아니고 누군가의 인정이나 극적인 계시도 아니다. 나폴레온 힐은 인간이 한계를 넘는 순간을 이렇게 정의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조용한 순간에 마음속에서 아주 작은 허락이 바뀌는 것. 그 작은 허락이 바로 전환점이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나는 여기까지야 라고 말하던 목소리가 아주 조용하게 조금 더 가도 괜찮아 라고 바뀌는 순간, 그것이 인생의 흐름을 갈라놓는다. 이 전환점은 의지로 만들어지지 않는다. 의지는 감정에 흔들리지만 전환점은 감정을 초월한다. 전환점은 반복된 작은 행동, 작지만 지속된 결심, 감정이 무너지는 날에도 이어진 한 걸음, 이 모든 것들이 쌓이며 잠재의식의 새로운 신호를 보낼 때 찾아온다. 그 신호가 바로
나는 더 나아갈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면의 조용한 선언이다. 이 선언이 이루어지는 순간 사람을 제자리에 붙잡던 힘은 서서히 약해진다. 불안이 오더라도 이전만큼 크게 흔들리지 않고, 두려움이 올라와도 다시 제자리에 앉지 않고, 타인의 기대가 마음을 누르더라도 내면에서 올라오는 새로운 허락이 당신을 앞으로 밀어준다. 그것이 바로 한계를 넘는 순간이다. 전환점이 찾아오면 가장 먼저 바뀌는 것은 선택의 방향이다. 과거의 당신이라면 피했을 선택을 받아들일 용기가 생기고, 예전의 당신이라면 멈췄을 상황에서 한 걸음이라도 더 내딛는 힘이 생긴다. 그리고 이 작은 선택들의 변화가 삶 전체의 기류를 바꾸기 시작한다. 물살을 거슬러 올라가던 사람이 갑자기 물살과 함께 흐르는 것처럼 삶은 이전보다 부드럽고 자연스러워진다. 그동안 버겁게만 느껴졌던 일들이 이상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진행되기 시작한다. 힐은 말했다. 한계를 넘는 것은 거대한 도약이 아니라 방향이 바뀌는 작은 마음의 순간이다. 그리고 그 순간이 찾아오면 사람은 더 이상 자신을 작게 보지 않고, 변화를 위험으로 보지 않고, 성장을 두려움이 아닌 가능성으로 바라본다. 그때부터 인생은 더 이상 뒤로 끌려가지 않는다. 앞으로 나아가기 시작한다. 천천히,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당신의 한계는 사라지지 않았다. 하지만 그 한계를 바라보는 방식이 바뀌었다. 그리고 바로 그 변화가 당신의 인생 전체를 움직이기 시작한 것이다. 사람은 누구나 멀리 가고 싶어 한다. 더 큰 삶, 더 깊은 안정, 더 단단한 나, 더 넓은 가능성.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 길의 초입에서 멈춰 서고 만다. 그들이 약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게을러서가 아니라, 그들이 충분히 노력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한계가 그들을 제자리에 묶어두고 있었기 때문이다. 희은 이 한계가 실체가 아니라 감정의 기억이 굳어진 그림자라고 말했다. 즉, 이 벽은 진짜 벽이 아니며 당신을 막을 힘을 가진 것이 아니라 단지 오랫동안 반복된 감정과 경험 때문에 당신의 내면이 그렇게 미더운 것뿐이다. 당신이 제자리였던 이유도 바로 그것이다. 당신은 부족했던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허락한 삶의 크기가 너무 작았을 뿐이고, 그 크기를 지키려는 잠재의식의 조용한 저항이 당신을 끌어당기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는 안다. 그 벽의 정체를 보았다. 그 속삭임의 정체를 들었다. 그 한계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이해했다. 그리고 이해는 이미 변화의 시작이다. 사람은 자신이 인식한 한계만 넘을 수 있고, 당신은 지금 그 한계를 인식했다.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당신의 잠재의식은 조용히 새로운 기록을 남기고 있다. 나는 멈춘 사람이 아니다. 나는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이다. 나는 더 큰 삶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제 중요한 것은 완벽한 행동이 아니다. 감정이 좋은 날에 몰아서 하는 거대한 결심도 아니다. 당신이 새로운 허락을 잠재의식에 반복해서 심어주는 작고 조용한 행동 하나다. 그 한 걸음을 반복할 때 보이지 않는 벽은 서서히 약해지고, 잠재의식의 기준점은 다시 설정되고, 당신의 인생은 제 자리를 떠나 움직이기 시작한다. 힐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내면의 한계를 넘는 순간 외부의 한계는 사라진다. 당신이 진짜 넘어서야 하는 것은 외부가 아니라 바로 내면이다. 당신은 지금 그 길 위에 있다. 조용히, 그러나 분명하게. 그리고 이 조용한 시작은 당신의 삶 전체를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 것이다. 한계를 넘는 순간 당신의 인생도 움직이기 시작한다.